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당초 시장의 예상은 웃돌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2,000원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 속에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68포인트 오른 1935.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듀폰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했고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 외국인이 281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403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0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 건설업, 유통업, 기계 등이 강세를 보였지만 비금속, 광물, 통신업, 의약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기아차, LG화학 등이 올랐고 현대모비스, NHN, LG전자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자사주 취득 소식에 3.41% 올랐고 KDB산업은행이 STX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STX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4월 들어 일단 실적 악화와 또 유상증자 등으로 상장사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영진들의 자사주 취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몽원 만도 회장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총 6,400여 주를 장내 매수해 보유 주식수가 137만 9,919주로 늘어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사현 부회장을 필두로 성윤모 사장 등 만도 임원진 10명이 6,600여 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는데요. 이처럼 만도 임원진들의 행보는 최근 발표한 모회사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참여로 주가가 급락하자 임원진들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도는 지난 15일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786억 원을 출자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까지 10만 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7만 원대까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GS건설 역시 어닝 쇼크로 인해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자 임원진들이 자사주 사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서정우 GS건설 전무가 8,920주를 장내 매수했고 임경인 상무 역시 같은 날 2,900여 주를 사들였습니다. 금값 하락과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에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고려아연과 금호석유화학 임원진들도 자사주 쇼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부사장은 4월 9일과 11일에 총 905주를 취득한 가운데 18일에도 100주를 취득해 총 1,005주를 사들였습니다. 또 한동안 금호석유화학 전무를 비롯한 7명의 임원진들 역시 이달 들어 총 7,156주의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금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4월 12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억 원 증가한 1,771억 원이 자사주 취득에 사용됐습니다. 홍순표 BS투자증권연구원은 이달 들어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10개 종목들이 최대 주주 및 임원진들이 지분을 매입하거나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며 지분 매입 이후 주가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게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늘리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해 피해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한 14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3% 줄어든 3,4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TV와 생활가전의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가 포함된 MC사업본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1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2.5배 많은 영업이익을 올려 성장 모멘텀을 확고히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휴대전화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배, 직전 분기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분기당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고 휴대전화 판매량 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사상 최대인 64%로 늘었습니다.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당초 시장의 예상은 웃돌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애플은 뉴욕 증시 마감 직후 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순이익이 9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 116억 달러보다 18% 줄어든 것이며 애플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하지만 시장 예측치인 주당 순이익 9달러 90센트는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4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 423억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각각 3,740만 대와 1,950만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7%, 65% 늘었으며 현재 보유한 현금이 1,4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2,000원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3원 45전 떨어진 리터당 1,997원 16전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7월 26일 1,999원 80전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원대를 유지하던 서울의 휘발유가 하락으로 16개 시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1,932원 36전으로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수요 부진이 최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외로 더딘 만큼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959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2% 늘었지만 개인 가처분 소득은 707조 3,310억 원으로 같은 기간 4.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에 달해 한국은행이 2003년부터 작성해온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는 개인들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입니다. 올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8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50억 원에서 올해 5,830억 원으로 7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0년까지 1,000억 원대에 머물렀던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2011년 2,891억 원, 2012년 3,250억 원으로 조금씩 확대됐지만 작년까지 큰 폭의 성장은 없었습니다. 전자책 시장의 급행창은 대형 화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콘텐츠 공급자인 출판사의 전자책 출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노마드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자산가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또 자금 이동이 더욱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금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양상이 보다 빨라졌는데요.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자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노마드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투자처는 물론이고 미국 부동산 상품과 일본 펀드 등 해외 투자처까지 찾아 나서는 자산가들이 늘어나는 등 머니노마드의 범주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은 올 들어서만 40%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 자산가들의 재테크 출발점인 정기예금은 지위를 잃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정기예금 잔액은 553조 3천억 원으로 올 들어서만 3조 1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는 등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금 이동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머니노마드가 급속히 확산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저금리의 영향이 큽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세전 수익률은 2%대 후반에 불과한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저금이 아닌 보관이라 보는 게 옳을 정도입니다. 반면 새로운 상품은 줄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수익률을 능가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자산가들의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은 상당히 단기화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기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1년제 1,2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이를 100만 원으로 나눠서 12개월에 걸쳐 따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나오는 신상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신상품 대응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마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이죠. 머니노마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을 쫓아 국경을 넘는 머니노마드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곳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입니다. 한국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8억 8천만 달러로 직전 분기에 비해 40%가량 급증했습니다. 결제 건수 역시 2만 5천여 건으로 같은 기간 36% 증가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유로채 결제 금액이 18% 증가한 데 반해 미국, 일본, 홍콩은 각각 195%, 74%, 80%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들 3개국은 올 들어 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투자자 수요가 수익률을 찾아 이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머니노마드 현상은 목격됩니다. 현재 시장에는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등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 상품이 쏟아지고 있고 또 나오는 대로 즉시 절판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다 보니 투자자들도 하나의 상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에겐 투자 국가와 자산을 갈아타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블로그 삼성투모로우의 누적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8일 오픈한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국내 기업 블로그가 방문자 2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투모로우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기업 블로그로 신제품 출시나 이벤트 생중계가 있는 날은 하루 방문자가 20만 명을 웃돕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과 경영활동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채널로 그동안 4천여 건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습니다. 대우건설이 서울 신문로 본사 건물에 이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쉐라톤 인천호텔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쉐라톤 인천호텔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예상 매각가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라톤 인천호텔은 총 연면적 53,200제곱미터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2층,
객실 321개 규모의 특 1급 호텔이며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송도호텔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LG U+가 NHN 게임 부문과 협약을 맺고 교육, 의료 등 특수 목적의 기능성 게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게임 오븐 시리어스 게임 콘테스트 2013을 개최합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NHN의 온라인 게임 개발 엔진인 게임 오븐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된 게임 8편은 LG U+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C게임스를 통해 일반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어윤대 회장이 금융연구기관 아시안뱅커가 수여하는 리더십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뱅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산업 연구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시안뱅커는 어 회장이 지난 3년간 KB금융을 이끌며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 경영 비전 등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